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것,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좀 더 많이 알아갈수록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 없어도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정도는 알아두면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예로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하이닉스를 들고 왔는데 다른 종목들도 여기 해당되는 게 많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시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의 주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과연 주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사실 주가라는 것은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 후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겁니다. 새벽에 미국장이 크게 빠졌다. 그러면 아침부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에 시초가에 얼마나 빠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분홍색 2020년 코스닥 흐름이고요. 파란색 나스닥 흐름입니다. 자, 2020년 1월 1일부터 보면은 나스닥과 코스닥 이렇게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 보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코스닥이 좀 더 갔다가 빠지고 나스닥이 더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모습 약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 추세적으로는 코스닥과 나스닥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과 나스닥만 그러냐? 밑에 코스피가 있고 검은색으로 S&P 500이 있습니다. 빨간색의 코스피와 검은색의 S&P 500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겹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S&P 500이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만 그러냐? 자, 여기 제가 오늘의 주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희미하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 여기 자세히 잘 보시면 회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 회색 선, 이렇게 7월에 반짝 상승했다가 조정기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비슷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이 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선은 바로 중국의 심천 선전지수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회색선 약하게 희미하게 있는데, 자, 보면은 대충 따라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도 계속 횡보하면서 최종 수익률면, 자, 지금 10월 현재 수익률면에서는 거의 코스피 그리고 S&P 500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 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하고 수익률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커플링되는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커플링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수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같거나 비슷한 업종, 유사한 사업을 하는 주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 기업 주식과 우리나라 기업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이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더 큰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팔과 쇼피파이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LG화학, 테슬라랑 비교해 볼 것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카카오와 쇼피파이입니다. 자, 쇼피파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자, 쇼핑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2020년 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팬데믹 절정 이후에 자, 카카오와 네이버 여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자, 그 구간에 따라서는 쇼피파이가 먼저 올랐다가 카카오가 나중에 오르고 뭐 카카오가 먼저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수익률 면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피파이가 자, 떨어지면은 뭐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자,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쇼피파이 같은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가 흐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와 쇼피파이만 그러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와 페이팔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페이팔도 2월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자, 쇼피파이와 카카오보다 더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7월까지는 거의 똑같이 움직였고요. 자, 7월 이후에는 네이버가 좀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페이팔이 먼저 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하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 네이버도 페이팔보다 조금 더 늦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하려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네이버와 페이팔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팔 역시 온라인 플랫폼 테크핀 기업이죠. 온라인 결제 테크핀 기업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네이버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체질을 쇼핑과 결제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쇼피파이, 네이버, 페이팔 이렇게 4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올해 카카오의 수익률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쇼피파이와 카카오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네이버와 페이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카카오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 바로 쇼피파이, 네이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는 주식 페이팔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미국장에서 쇼피파이와 페이팔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첨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과 첨보는 2차 전지 관련주고요. 테슬라는 대표적인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2월부터 이렇게 테슬라 먼저 떨어졌다가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7월부터 테슬라가 오버슈팅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간 사이에 자, 첨보와 LG화학 횡보를 보이다가 8월에 따라잡았고요. 자, 그런데 8월 이후에 테슬라 액면 분할 발표를 하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기간에 LG화학 살짝 오르고 나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첨보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자, 지금 보면은 8월 달까지는 거의 3개 기업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LG화학이 좀 더 부진한 모습 그리고 첨보가 많이 오버슈팅 나온 대신 좀 더 빠진 모습 그리고 테슬라 큰 변동폭을 가지면서 지금 조정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조정기가 끝나고 다시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은 LG화학도 이렇게 가다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첨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언제까지 조정을 거칠지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을 끝내고 뭐 하락을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직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성장성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빨간색이 SK하이닉스, 검은색이 마이크론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작년 말 2019년 말부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거의 뭐 겹쳐 있다고 보면 되죠. 물론 그 이전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자, 약간씩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2019년 말부터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벌어지긴 했는데요. 자, 어쨌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향후 시장 전망이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는 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전망과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봤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더 넣어봤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언제까지? 자,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자, 7월 이후로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자, 7월 이후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이유는 아마도 자,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자, 이번에는 자, 가전과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실적 상승에 견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물론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100%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다른 국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영역이 아무리 겹치고 비슷해도 다른 회사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한국 시장은 미국을 따라간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보다 좀 더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에서 길게는 2, 3주까지도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미국 시장을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개별 기업 측면에서도 자, 이렇게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주가를 확인하면서 향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실적 발표 때 어떤 언급을 하는지, 시장 전망이 어떤지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챙겨간다면은 투자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은 빠져나오는 게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흘러가는 돈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당신은 어느 쪽인가? 자, 여기에 따라서 당신의 부의 크기가 늘어나는 속도, 당신의 최종적인 부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